컨볼루션으로 윤곽만 추출하는 것을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컨볼루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오픈CV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매플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CV랑 이미지를 다룰 때 넌파일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개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cv2.imread에 제가 이미지2라는 파일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흑백으로 읽어드리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읽어드린 이미지를 바로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plt.imshow를 이용하겠습니다. 위에서 읽어드린 img라는 객체에 이미지가 담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미지를 읽어드린 거예요. 다음은 읽어드린 이미지 외 width와 height를 구해 놓겠습니다. 자, width는 위에 읽어드린 img에 shape에 1, 여기가 width의 값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height는 img에 shape에 0, 여기에는 height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 width와 height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width, height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가로 709에 세로 840의 이미지가 되겠네요. 다음은 커널을 만들겠습니다. 이 커널은 mp어레이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커널 값을 3x3으로 할 건데 맨 윗줄에는 -1 그리고 가운데 줄에는 2 그리고 맨 아랫줄에는 -1 이렇게 커널 값을 만들어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 커널 값이 잘 들어갔는지 출력해 봅시다. 자, 요런 커널을 만드는 거고요. 맨 위에는 -1, 가운데는 2, 맨 아래는 -1 이런 커널을 이용하면 요 이미지에서 가로 방향에 대한 윤곽선을 추출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컨볼루션의 결과를 담을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convd라는 변수에다가 mp어레이 0의 값이 들어가 있는 어레이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위에서 구해놨던 하이트와 위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컨볼루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2D 이미지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 가로 방향으로 쭉 컨볼루션 해주고 한 칸 내려와서 또 쭉 해주고 또 한 칸 내려와서 쭉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이중 루프문이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컨볼루션을 코드로 구현해 볼게요. 이중 루프문이 필요하니까 먼저 행 방향에 대해서 루프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 방향에 대해서 루프를 도는 거죠. 그런데 인덱스를 1부터 height -1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지의 가장 위에 있는 픽셀과 가장 아래에 있는 픽셀을 제외시킨다는 의미죠. 그 이유는 아직 제로 패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은 열 방향에 대해서 루프를 돌려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로 패딩을 안 했기 때문에 1부터 width -1까지 루프를 돌 겁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리지널 이미지의 좌상단과 커널의 좌상단을 곱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코드는 그 옆에 있는 픽셀과 여기 픽셀을 곱하기 하는 거죠. 나머지 엘리먼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기 연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D0부터 D8까지 9개의 원소에 대해서 곱하기를 했습니다. 저 9개의 곱하기 된 값을 모두 합해서 위에서 만들었던 convd라는 이미지에 현재 루프의 인덱스인 로우와 콜 위치에다가 이렇게 합한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트릭이 하나 필요합니다. 요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직선으로 된 줄이 쭉 그어져 있고 이런 커널을 이용했을 때 컨볼루션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가운데는 양수가 있고 그 윗줄에는 음수, 그 아래줄에도 음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줄의 값을 모두 활용을 해도 괜찮지만 저는 이 양수의 값만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수의 값은 그냥 모두 0으로 강제로 취환을 시킬 겁니다. 그거를 코드로 구현하면 if에 조금 전에 9개 엘리먼트의 값을 모두 합했던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컨볼루션 구현이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이 컨볼루션하고 음수의 값을 0으로 취환한 결과 이미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plt.imshow에 convd를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미지를 출력했더니 검정색 화면에 자세히 보면 여기 뭔가 하얀색으로 흐릿하게 윤곽들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흰색 윤곽을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흰색 윤곽선을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바이너리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픽셀 값들이 10 이상이면 값을 255로 8비트 이미지에서 가장 밝게 만들고 이 픽셀 값이 12만이면 값을 0으로 하는 겁니다. 흐릿한 흰색 윤곽선의 값을 255로 쫙 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흰색 윤곽선이 더 뚜렷해질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바이너리로 만드는 방법은 오픈CV에서 threshold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바이너리화 한 이미지는 convd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v.threshold 여기에 첫 번째는 소스 이미지, 두 번째는 threshold, 그리고 이 threshold를 넘어가면 어떤 값으로 할지, 그 다음에 타입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스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convd가 들어가면 될 거고, 그래서 10 이상이면 값을 255로 바꾼다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입은 민맥스. 자, 이렇게 하면 바이너리화 된 이미지가 요 convd2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민맥스인데 여기 오타가 있어서 n을 x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convd2를 출력하면 이렇게 흰색 윤곽선이 좀 뚜렷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스레시홀드 값을 좀 바꿔가면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2를 줘볼게요. 2를 주면 굉장히 많은 픽셀들의 값을 흰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더니 자, 요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죠? 요런 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값을 조금씩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점들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이번에는 2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스레시홀드를 20으로 했더니 윤곽선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윤곽선을 나타내는 여러 픽셀들이 20보다 작은 값에 있어서 0으로 치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검정색이 돼버리니까 선들이 많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 값을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cv2.imwrite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저장할 파일 이름 저는 convd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convd2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저장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저장한 이미지가 이렇게 윤곽선이 추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필터 커널의 값을 수평 방향의 윤곽선을 찾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평 방향은 찾아졌고 세로 방향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커널 값을 바꿔서 세로 방향에 대해서 윤곽선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 커널 값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세로줄을 2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맨 왼쪽의 세로줄을 -1, 맨 오른쪽의 세로줄을 -1. 자, 값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커널 값을 봤더니 가장 왼쪽에는 -1, 가운데는 2, 오른쪽에는 -1. 이렇게 커널 값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값이 0인 이미지를 하나 새로 만들고 컨볼루션을 하고 음수 값은 0으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바이너리화하고 이미지를 출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도 파일로 저장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가로줄에 대해서는 윤곽선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로줄에 대해서는 윤곽선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점이 많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스레시홀드 값을 좀 올리면 되겠죠. 스레시홀드를 3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실행하고 실행해서 저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봤더니 점들이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이 세로 방향의 선은 여전히 잘 표현하고 있고 가로 방향의 선들은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로 방향에 대한 윤곽선과 세로 방향에 대한 윤곽선을 둘 다 찾을 수 있는 커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커널이 바로 이런 값입니다. 주변에는 모두 -1이고요. 가운데만 8입니다. 이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해볼게요. 그리고 바이너리 할 때 스레시홀드는 25 정도로 해봤습니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요거를 파일로 저장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세로 방향에 대한 윤곽선도 나오고 가로 방향에 대한 윤곽선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커널 값에 따라서 결과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컨볼루션 기초에 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